지혜남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관심 있는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거나 심지어 여러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불편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마치 한순간까지는 그 사람의 관심을 받았는데 다음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감정은 마치 나비를 잡으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쫓아갈수록 나비는 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심지어 그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 같죠? 여러분은 그들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걱정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신호라도 오기를 바라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침묵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를 하나의 연습 과제로 삼아 이 상황을 다루는 방법과 여러분의 힘을 되찾는 방법을 깊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미국 작가 마야 안젤로의 한 문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절대 누군가를 당신의 우선순위로 삼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단순히 선택지 중 하나로 여긴다면요. 이 말은 정말 가치가 있는 명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이유는 이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든 멀어져가는 사람을 되돌리려 하든 혹은 전 연인이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게 만들려고 하든 간에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진실은 누군가를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로 만들수록 그 사람의 눈에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에 쉽게 들어온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력해서 얻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할 기회를 잡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응답 대신 한 발짝 물러섭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여러분이 그들을 쫓아갈수록 그들은 더 여러분을 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분을 손에 넣었다고 느끼며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거나 결정을 재고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집중하는 대신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세요. 그들이 만든 거리는 여러분이 그 간격을 좁히려는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재를 느끼도록 만들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곁에 있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 거리를 좁히려 애쓰지 마세요. 그들이 그 간격을 느끼도록 하세요. 그들이 침묵을 견디게 하세요. 여러분은 쫓아가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쫓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람의 테스트든 전 연인이 다른 곳에서 더 나은 것을 찾으려는 생각이든 그들은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멀어진다면 그대로 두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그들의 결정에 책임을 지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이 스스로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자문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거나 한 번 더 전화를 걸거나 우연히 그들을 만나는 시도를 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건가요? 사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잃는다는 생각조차 견딜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애매하게 대하거나 멀리하거나 단지 필요할 때만 의지할 옵션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물러서면 그들에게 다가올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돌아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자신이 기회를 잃을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든 전 연인이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는지 자문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든요. 물러서는 것은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것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강하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행하라. 이제 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흐름을 뒤집을 수 있도록 돕는 7단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숙고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지 제가 알고 배웠던 그리고 가치 있다고 믿는 올바르고 소중한 지식을 여러분과 공유할 뿐입니다. 제가 나누는 대부분의 것들은 역사 속 위대한 사람들과 그들의 훌륭한 인생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위대한 업적으로 증명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저 역시 그 진리를 믿고 제 삶에 적용해 왔습니다. 1단계, 절망을 묻어라. 누군가가 여러분과 거리를 두고 무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망을 묻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여러분의 반응을 숨기는 것입니다. 어둡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단계는 여러분을 감정의 혼란에서 구하고 통제권을 여러분에게 되돌려줍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멀어져 가는데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지? 저는 이해합니다. 누군가가 손에서 멀어져 간다고 느낄 때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는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지만 세상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진실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절망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권력을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 그들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패닉 상태에서 반응하면 그들의 통제권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의 감정적 힘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행복은 여러분의 생각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힘이 아닌 두려움에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로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고 전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답장을 멈춥니다. 당신은 속이 울렁거리는 실망감을 느낍니다. 불안한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다시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 아마 바쁜 걸까?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절망감이 커지고 어느새 당신은 몇 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알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절망적일수록 그들은 더 당신과 거리를 두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런 에너지를 멀리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충동에 휘둘리지 말고 절망을 묻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물러섰을 때 혼란스럽고 불편하며 상처받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절제를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낄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그들의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감을 어떻게 멈출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절망감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지 보내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과의 대화를 계속 되짚는 것을 멈추세요. 다음과 같은 고전적인 말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갈망하는 사람이 가난하다. 누군가의 관심을 갈망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분명히 당신은 이러한 상황을 멈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감을 쇼핑몰의 미숙한 판매원에 비유해보세요. 그 판매원은 항상 당신을 쫓아다니며 자신들의 상품을 써보라고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강요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더 빨리 걸어 그들 곁을 지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절망적으로 쫓아다닐 때 당신은 바로 그 판매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구로 도망치고 싶어하는 고객이 됩니다. 이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이것이 본질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단계,
사라지고 침묵하라. 그녀가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녀가 당신을 잊어버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공유하는 모든 단계를 제대로 적용한다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보세요. 잊혀진다는 두려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가치를, 내 성장과 존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에게 조금의 관심조차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계속 노력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저는 당신의 대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단호하게 절대 안 돼입니다. 침묵은 수동적이거나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서 당신의 에너지가 사라진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을 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당신의 이미지를 더욱 확장시킵니다. 침묵은 그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왜 그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내가 뭘 놓친 거지? 내가 그를 과소평가했나? 당신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면 그녀는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당신의 부재 속에서 당신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그녀를 쫓아다닌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배경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존재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화이트 노이즈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녀의 관심을 구걸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 그녀가 당신의 부재에서 오는 불편함을 느끼게 할 것인가?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전화를 걸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휴대폰을 넘기다가 당신이 더 이상 거기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어보세요. 당신이 사라지면 그녀는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가 갑자기 조용해졌지?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건가?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 공백을 그런 질문들로 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녀가 당신을 잊을까 두려워하며 앉아있다면 이미 당신은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그녀의 삶에 많은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그들의 손실이지 당신의 손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침묵하게 되면 당신 자신에게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스스로를 다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목적을 되찾고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며 스스로의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침묵은 그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 자신의 가치를 알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가치를 알아볼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멈추고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에너지와 매력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부스러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3단계. 내면의 무기를 갈고 닦아라. 무기라니? 난 그들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난 그들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당신은 심리 게임을 하거나 누구를 상처 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기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힘, 회복력, 그리고 자존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힘은 이번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상황에서도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주의, 사랑을 모두 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물러서고 있습니다. 평범한 반응은 공황, 두려움, 그리고 절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기보다 내면으로 돌아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덜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자신을 더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무기를 갈고 닦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거리를 반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모든 주의를 쏟는 것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동력의 변화를 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당신의 세계의 중심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힘을 갈고 닦은 사람은 그 누구도 그 힘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장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녀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거나 혹은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4단계, 신비로움의 힘을 불러일으켜라. 신비로움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거리를 두고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본능적으로 과도하게 소통하거나 상황을 고치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할수록 당신은 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서 당신의 감정이나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 드러내지 않을 때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가 반응하지 않을까? 그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신비로움을 마치 그들에게 당신을 탐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길을 알려주지는 마세요. 그들은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생각을 정확히 알도록 만족시키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행동이나 심지어 당신의 침묵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궁금증을 가지게 만드세요. 신비로움의 힘을 불러일으키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동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신비로움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더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믿고 신비로움이 어떻게 상황을 바꾸는지 지켜보세요. 5단계, 감정의 방어막을 받아들여라. 감정의 방어막은 당신이 그들이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거리를 두면 본능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 그들의 무관심에 상처받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작은 행동이나 행동하지 않음에 매번 영향을 받는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전적인 통제권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감정의 방어막은 당신을 불필요한 감정적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기분, 당신의 가치,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의 면역이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더라도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행동은 나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못한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택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감정의 갑옷을 착용하여 당신의 평온, 행복, 그리고 자존심을 보호하세요. 사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전하고 쉽게 무너지거나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당신은 자신감과 자기 통제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가 나를 쫓지 않을까? 왜 그가 내 침묵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들이 상처받은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감정의 갑옷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6단계, 말없이 상황을 뒤집어라.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당신의 침묵과 앞서 설명한 전략적 행동들은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본능적으로 그들을 쫓아가거나 질문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이제 당신은 시나리오를 뒤집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당신의 성장과 힘을 드러내세요.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서 있고 당신의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쫓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의 삶, 성장, 그리고 행복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세계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녀는 이 변화를 감지하고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가 나를 쫓지 않을까? 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그가 나를 잊은 걸까? 이것이 바로 당신이 시나리오를 뒤집은 순간입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없이 시나리오를 뒤집는 것은 그들의 침묵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집중하게,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더 잘 통제하게 만듭니다. 7단계, 그녀를 그림자를 쫓게 하라.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이 단계를 실행하고 이전의 단계를 잘 따랐다면 그녀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기도 전에 당신을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자를 쫓게 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감정에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만의 세계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녀가 호기심을 가질 만큼의 흔적을 남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를 생각하지 않으며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녀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최고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녀는 자신이 뒤처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연락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당신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훨씬 더 나아졌고 자신만의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부재를, 당신의 관심을, 당신의 준비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에게 항상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을 쫓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림자를 쫓고 있을 뿐이고 당신은 빛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접근할 권리를 잃은 상실감을 느끼도록 하세요. 그녀가 자신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가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결국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현실적 사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조금은 멀게 느껴지나요? 사실 이런 일들은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상황이 역전되는 이야기는 당신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이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 역시 한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추격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을 구걸하게 되는 기분을요. 오래전 저와 그녀는 함께 영국에서 유학했습니다. 제가 먼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뒤 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빴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그녀를 방치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귀국해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녀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화려한 것들을 제외하고 저는 이미 이 관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음을 깨달았죠.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동안 절망 속에서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의 끝은 그녀가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준 위로의 포옹과 함께 진짜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뼈아픈 교훈이었죠. 마무리하며 이 글은 저의 젊은 날의 슬픈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문제에 대해 현명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제 채널의 새로운 친구들이 2025년에는 항상 순조롭고 행복하며 많은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